오늘 2부 순서는요. 우리의 삶과 건강에 유익한 정보와 또 전문가를 만나는 시간, 바로 오늘의 동행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분은요.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또 여유로워질 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주시는 분이죠. 바로 MJ보험의 마크정 대표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네, 드디어 뵙네요. 아, 저를요? 네, 제가 방송으로는 몇 번 들었는데요. 아, 네, 네네. 이렇게 또 실물로 처음 뵙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이렇게 타운홀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MJ보험의 대표를 맡고 있는 마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 우리 마크정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굉장히 우리 삶에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들으셨어요? 네네. 네, 잘못된 정보입니다. 잘못된 정보인지 아닌지 제가 오늘 한번 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준비는 주제로? 열심히 합니다. 준비는. 네, 그게 중요하죠. 오늘 사실은 이제 다른 뭐 IRA 뭐 이런 거 준비를 하려다가 네네. 보니까 요새 뭐 전쟁, 뭐 관세 정책, 뭐 유가 상승 뭐 이런 게 또 주제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저는 경제 전문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와 관련해서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나. 뭐 본인의 예를 들면 자산이나 네네. 아니면 현재 놓고 있는 뭐 401k, 뭐 IRA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네. 이거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네. 이게 경제에 대한 얘기를 쭉 할 거예요. 네네. 그래서 보험한 사람이 왜 나와서 경제 계속하지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끝까지 들으셔야지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을 들을 수 네, 있다고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주제를 가지고 오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그럼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뭐 뉴스 요새 계속 보시면 중동 전쟁에 대한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이게 뭐 이게 단순하게 이건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제가 찾아봤는데 로이터 통신이나 파이낸셜 타임즈의 주요 외신 칼럼에 보면 공통된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미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유가와 에너지 충격이 겹치면서 물가가 다시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적으로 그 전쟁 이전에 이미 관세 정책,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가계 부담이 상당히 증가했어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저희가 CPI라 그러는데 네. 그게 한 0.5에서 한 0.7% 정도로 추가 상승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현실적으로 놓고 얘기를 하면 AP 뉴스에서 얘기하는 거는 가계당 한 2,500달러의 추가 부담이 생겼다. 2,500달러. 네, 가계당.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큰 그죠? 금액이죠. 아까 네. 0.5에서 0.7%로 얘기할 때는 별로 와닿지 않았는데 네, 맞습니다. 금액을 네.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피부에 와닿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좀 사실 굉장히 답답한 얘기인데 원래 트럼프 관세 정책의 원래 주요 목적이 이제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왕창 부과해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제조업을 살리자 뭐 이런 목적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실적으로 지난 한 30-40년간 그 제조업이 미국에서 이제 중국, 베트남, 뭐 멕시코 이런 데로 다 이동했어요. 네네. 그리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그 소비 중심제로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미국의 전자제품은 이제 주로 아시아, 뭐 의류는 보통 동남아, 가구는 보통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서 들어오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관세를 왕창 매기니까 결국은 소비자에 직접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원인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럼 미국이 강한 산업이 뭐냐?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주로 석유, 가스, 에너지 사업,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농업,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자동차 생산하고 이제 항공 뭐 이런 쪽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소비재가 실질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실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본인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그 아닌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그렇죠. 와닿지 않죠. 네, 와닿지가 않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중동 전쟁까지 벌어지면서 유가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기름값이요. 이런 게, 네, 그렇죠. 맞습니다. 계속 기름값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공장을 뭐 미국으로 이전하겠다. 그래서 한국에다가도 뭐 공장을 미국에다 지어라. 자동차 공장 지어라. 뭐 이렇게 하고 투자를 계속 유치하겠다 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방법이 잘못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에는 먼저 투자를 유치하고 나서 제조업을 공장을 완전히 여기다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관세를 올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랬으면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소비자 물가를 조정을 잡을 수가 있는데 네네. 일단 무조건 그냥 관세부터 올려놓으니까 이게 크게 아주 큰 충격을 온 거죠. 너무 강하게 밀어붙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네. 네. 이게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전쟁 핵심이 이제 석유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동 지역에 세계 석유가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새 계속 방송에 나오는 호르무즈 해협, 네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게 전 세계 석유의 한 약 2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0%나. 네네. 네네. 약 한 2천만 배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잘 와닿지 않지만 네. 굉장히 큰 수죠.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되면 유가가 결국 공급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요새 뭐 그쪽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호위하기 위해서 뭐 그 군함을 보내라 해가지고 5개국에다가 또 한국을 포함해서 한국, 네네. 일본 뭐 해가지고 5개국에다가 요청을 했잖아요. 네네. 그게 쉬운 일인가요? 거기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이렇게 통과하려면 거기 그 이란 해변가를 따라서 쫙 와야 되는데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좀 그렇죠. 얘기가 좀 따들어간다 그죠? 우리가 아주 관심 있는 답답한 거. 마음에. 네. 그래서 우리 네. 가게는 그게 얼마나 타격이 될 것인가. 네네. 이걸 많이 그래서 궁금하실 지금 것 같아요. 최근 유가가 국제 유가가 한 90에서 100달러 수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네네. 지금 100달러를 넘어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120달러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캘리포니아 이미 5불 넘은 거는 5달러 넘은 거는 지금 제가 지금 한참 차에 지났죠. 기름을 넣는데 손이 떨려요. 네네. 네네. 계속 그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기름값이 오른다는 의미는 사실은 기름값이 오른다. 그러면 뭐 그냥 자동차 나는 전기 자동차니까 상관없지 뭐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당장은 아니고 그렇게 보이겠지만. 기름값이 오르면 뭐가 오르냐면 이제 트럭 운송비가 오르죠. 그렇죠. 네, 트럭 운송비도 오르고 또 물류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트럭 운송비를 포함한 물류비가 한 10에서 15% 정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값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 식료품 가격이 최근 한 2, 3년 사이 한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20%나 이상 상승했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는 식료품 사는 것도 그렇고 막상 식당에 가면 옛날에 칼국수 한 10불 10달러 이하 뭐 먹던 게 지금 거의 18불 20달러는 줘야 되지 네, 않나 그러죠? 싶은데요. 티까지 하면 네네. 25달러 그쵸. 정도. 네, 맞습니다. 4명에서 가면 한 100달러 이상. 그러니까요. 외식을 못 이게 하죠. 네네.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기름값이 오르면 유가가 오르면 결국은 생활비가 오른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기차를 몰지라도 이 기름값이 나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결국은 네. 그게 아까 말씀해주신 그 네. 인과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 가게의 생활비가 오른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 전반적으로 이제 그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면 2022년도에 한 9%까지 올라갔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최근에 3%대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시 이제 한 3, 4%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게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미국 기준금리가 약 한 5.25에서 한 5.5% 수준으로 이제 높은 상태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이제 그 금리 자체를 내릴 계획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런데 지금 다시 물가가 다시 올라갈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내리는 게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뭐 은행이나 보험 시장 이쪽도 예전엔 금리 인하가 곧 시작된다고 봤는데 네.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늦어지거나 고금리가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쪽으로 그 분석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귀에 이런 말이 많이 들려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온다. 네. 네. 원래 이제 인플레이션
이게 사실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그 스태그네이션, 그러니까 이제 침체란 침체. 말이거든요. 네, 그거하고 이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경기 침체하고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경기가 원래 둔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경기가 둔화되면 소비가 안 일어나니까 그러면 물가가 내려가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둔화되는데도 물가가 계속 오르는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것대로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이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떨어지고 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올라가고 네.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말씀해주신 게.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니고 경기가 둔화되는데도 오히려 물가가 상승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저희가 그 서플라이 샥이라 그럽니다. 공급 충격이라 그러는데요. 네. 이제 이게 전쟁이나 이런 공급망 문제로 이제 원유하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가 되게 되죠, 그죠? 네. 그러면은 기업은 가격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물가가 올라가죠. 그럼 물가가 올라가면 노동자들이 생활이 힘들죠. 그렇죠. 네, 그러면 생활 힘들면 회사에다가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임금 이거 가지고는 먹고 살 수 없다. 네네.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되면 그럼 임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임금 올려줄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뭐 그만두겠다, 뭐 파업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결국은 기업 비용이 다시 또 증가되죠.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네네. 그럼 또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악순환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계속 물가 상승이 반복되는 건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 마크정 대표님께서 설명을 차근차근 하나씩 해주시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 하려고 오늘 잡은 겁니다. 이거를. 주제가 좋습니다. 보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옵니까? 네, 그럼 좀 더 얘기를 해보죠. 네네. 자,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이 상황이 그 1970년대의 오일 쇼크 네. 그때와 상황이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거의 한 10에서 13%까지 올라갔고요. 실업률도 한 8% 이상 상승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도산하는 기업들도 많아졌죠.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불똥이 이제 결국은 아시아 지역으로 퍼지고 이건 제가 너무 앞서가는 건데 이건 잘못하면 세계 공황이 올 수도 있는. 그래서 이건 전쟁은 빨리 끝내야 되고. 네네. 네, 그래서 유가를 안정시키고 나서 관세 정책도 지금 제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잘못돼 있다. 그러니까 제조업을 먼저 유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관세를 올리는 것이 마땅치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미국과 유럽이 쉽지 않은데 이게 아시아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 네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개인 한 명 한 명에게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그 결국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오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생활비가 계속 올라가는데 소득은 늘어나지가 않고. 네, 그리고 투자 수익도 상당히 불안정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CD 같은 게 지금 한 4% 지금 거의 5% 6%대까지 최근까지도 막 엄청 그 좋았다가 그게 한 4%대까지 떨어지고 이제 앞으로 3% 4% 옛날에 경기 한참 안 좋을 때 뭐 1% 뭐 2% 뭐 그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본론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시장 이런 변동성이 커지게 될 때는 한쪽에만 집중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한쪽에만 하는 게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럴 때는 그 안정성 있는 상품, 그 다음에 분산 투자라 그럽니다. 저희가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이런 경기가 안 좋게 되면 뭐 우리가 2008년, 2020년 이럴 때 크게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주식이나 이런 채권 이런 게 뭐 엉망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그 아주 상승 기류에 있었죠. 그럴 때는 이런 자산을 자기가 한쪽에 몰아넣지 말고 안정적인 구조로 가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401k를 하죠. 근데 엠플로이어가 고용주가 뭐 3% 주고 내가 3% 매칭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3%만 매칭하셔라. 더 이상 넣지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401k는 주로 변동성 상품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에다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뭐 어차피 은퇴연금으로 해가지고 한 10%씩 막 이렇게 넣는 분이 있어. 급여의 네네. 10%. 좋습니다. 그거를 경기가 괜찮을 땐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잘못하면 일어나냐면 저도 그런 걸 겪었는데 제가 한 10%씩 넣었었거든요. 퍼센트씩 옛날에 그 직장생활 할 때. 네네. 많이 넣으셨네요. 10몇 년씩 된 얘기인데 1년을 딱 부었는데 원금이 제자리인 거예요. 왜요? 10%가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바람에. 경기 침체가 있어서. 네, 그때 그런 네. 일이 있어서 사실 저는 401k를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그냥 캔슬해 버렸습니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 변동성 상품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그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래서 하여튼 그랬는데 뭐 그렇다고 캔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회사에서 매칭해주는 3%를 놓칠 수는 없으니까 그냥 3%만 매칭하셔라. 네, 그렇게 이게 변동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안정적으로 3%만 그거는 이제 받아 먹을 건 받아 먹어야 되니까 최소한의 3% 하고 네네.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한 10%씩 계획했었는데 그럼 그 돈은 예를 들면 뭐 트래디셔널 IRA 개인 어카운트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세금 혜택을 보는 거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 대로 넣어서 그 주로 이제 그것도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인덱스 상품이라 그러는데요. 그 S&P 500 뭐 들어보셨겠지만 그럼요. 네네. 네. 그건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미국의 한 500개 기업에 있는 데다 있는 거기다가 그냥 단체로 넣는 거거든요. 내가 개인 뭐 애플이면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그냥 S&P 500 거기에다가 그냥 한꺼번에 딱 그냥 그런 풀에다가 네. 그럼 풀에다가 한꺼번에 딱 넣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더 안정성이 있다. 왜냐하면 인덱스 상품이라는 것은 그 변동성 상품하고 다른 게 변동성은 막 20몇 프로 뛰었다가 또 마이너스 한 20몇 프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 인덱스 상품은 항상 제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떨어질 때 제로에서 잡아줘요. 그리고 네. 올라갈 때는 그 대신에 30% 막 올라갔다. 그럴 때는 한 9% 이렇게 딱 잡아주는군요. 네. 올라갔다 이렇게 조금씩만. 너무 널뛰기 하지 않도록. 널뛰기 하지 않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보통 한 5.5에서 한 6.5% 정도 퍼센트 정도 그거를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한 20년 통계가 한 그 정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안정성이 있는 그런 상품에다가 좀 다 넣으라는 게 아니고요. 분산해서 네.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분산해서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겠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만약 그 요새 저도 여기에다가 돈을 좀 많이 넣어놨는데요. 뭐가 있냐면 보험 기반 금융 상품 중에 마이가라는 게 있어요. 마이가 MYGA인데 Multi-Year Guaranteed Annuity예요. 네. 그래서 고정 이자를 주는 연금 상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한 10만 불 넣으면은 요새 금리로 하면은 1년에 한 뭐 2만 5천 불 그러니까 제가 아니구나. 그렇지. 35년짜리인데 네네. 제 케이스를 보면 30만 불 넣고 5년 후에 8만 9천 불 이자 주는 거예요. 너무 괜찮네요. 네. 그 개런티예요, 개런티.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10만 불이면은 얼마 되나? 한 2만 5천 불 되나? 하여튼 그 정도 될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2만 5천 불 조금 넘네요. 5년 그죠? 상품. 네. 5년 상품. 그 대신에 이제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그래서 네네. 그렇고 요새 또 나오는 상품 중에는 보통 한 9%를 첫 해에는 9%씩 이렇게 주는 것도 있어요. 첫 해에 9%를 네, 준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 5, 6% 이렇게 주고 그런 상품도 있으니까 그런 마이가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놓는 것도 괜찮다. 네, 지금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데 네네. 마이가 상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네. 네, MYGA 네. 고정 이자를 주는 연금 상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연금이 그때 제가 이제 여기 아라드 코리아에 이제 아침마당에 나와서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연금을 이렇게 그냥 나누면은 그냥 디폴드 애뉴티라는 게 있고요. 네. 디폴드 애뉴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연금은 보통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세제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제 혜택을 보면서 돈을 계속 모아서 나중에 내가 리타이어할 때 세금을 나중에 이제 돈 별로 못 벌 때 내는 그런 방식이 디폴드 애뉴티인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그래서 일반적인 연금 상품들은 뭐 5년짜리, 10년짜리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나와요. 보통 연금 그러는 게. 그리고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전번에 방송 나와서 그 스피아라는 걸 얘기한 적 있어요. 싱글 프리미엄 인덱스 애뉴어티, 이미디어트 애뉴어티. 그거는 뭐냐면 싱글 프리미엄을 한 10만 불, 20만 불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그거는 바로 넣고 나서 바로 평생 연금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설명했냐면 그 메디칼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제 올해부터 자산 규정이 생겼단 말이죠. 그럼 자산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그럼 자산 규정이 생겼으면 시니어분들, 그러니까 자산 규정이 생겼으니까 내가 CD에 뭐 10만 불 있다, 15만 불 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이런 아까 말씀드린 스피아, 싱글 프리미엄 이미디어트 애뉴어티, 그러니까 그 일정 큰 금액을 그런 거 이미디어트 즉각 연금에다가 넣는 거거든요. 즉석 연금. 네네. 그러면 그 돈 넣은 거를 그 본인 자산으로 보지 않아요. 네, 본인 자산으로 보지 않고 보험회사 자산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디칼에 그 뭐 싱글 뭐 13만 5천 불, 13만 불, 부부 19만 5천 불 자산 기준이 있거든요. 네네. 메디칼 받으시는 분들. 그럴 때 그거에서 웨이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기준을 충족하는데 유리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연금을 받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네네. 그렇게 만약에 10만 불, 20만 불을 넣어서 연금을 받잖아요. 그럼 그 연금을 내 또 소셜 연금하고 하다 보면 나 그럼 메디칼 자격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 20%만 내가 받는 연금액에서 한 20% 정도만 나이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그것만 그 인컴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네네. 2,000불 받잖아요. 네. 만약에 2,000불을 받는다 그러면 20%니까 400불. 이것만 내 택서블 인컴으로 카운터블 인컴으로 보는 거예요. 소득으로. 그래서 만약에 소셜 연금이 만약에 1,000불이다. 아니 800불이다. 그런데 내가 400불 있다. 그래서 그게 메디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 그걸 더하더라도. 네. 지금 저희 청취자분께서 네네. CD보다 스피아가 훨씬 낫네요. 괜찮죠. 네. CD 그러니까 뭐의 장단점이 있냐? 내가 CD보다 스피아가 낫다. 이거보다는 CD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동성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동성 자산. 네, 물론 이제 CD도 뭐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럼 1년이 지나면 내가 뭐 그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스피아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돈을 한 10만 원, 20만 원 넣어놓고 평생 그냥 연금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동성은 아니죠. 그렇죠. 모든 연금을 보통 5년짜리든 3년짜리든 이렇게 하면 3년, 5년은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찾아 쓸 수 있는데 그럼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CD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CD 있는 거를 그러니까 스피아로 다 옮겨라 이것도 아니고 CD 있는 거를 아까 말씀드린 마이가로 다 옮겨라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분산해서 안정적으로. 그렇죠. CD에 조금 그다음에 마이가에 조금 뭐 그다음에 내가 또 연금으로 평생연금 지금 당장 메디칼 때문에 메디칼 받는 것 때문에 이거 옮기고 싶으면 또 스피아에도 조금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뭐 주식을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주식에 당장 돈 안 될 거면 그냥 장기적으로 놔둬도 괜찮다. 그렇지만 이거는 요즘 같은 이런 전쟁과 관세 정책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주식이나 이런 거는 조금씩 이제 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네. 지금 오늘 우리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배운 게 굉장히 많은데요. 자, 지금 들으신 분들 중에 난 조금 더 자세하게 문의하고 싶다. 아니면 좀 이것에 대해서 더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요.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네네. 우리 MJ보험 마크정 대표님 오피스 번호는요. 323-272-3388입니다. 323-272-3388이고요. 또 셀폰으로 연락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213-820-3162입니다. 213-820-31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를 못했는데 그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자산을 분산시키는 한 방법이거든요. 요새는 그러니까 중도 해지에도 원금을 보호해주는 그런 상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뭐 결론적으로는 생명보험이든 연금이든 뭐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주식이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분산하고 지금은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우니까 이럴 때는 좀 안정성이 있는 상품 쪽으로 인덱스 상품 쪽으로 좀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얘기. 감사합니다. 안정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유익하겠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고 유익한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누고 또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J보험의 마크정 대표님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